엣지코스트의 자산 등록 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창업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엣지코스트의 창업자산 시트와 연동되어지는 시트입니다. 엣지코스트의 창업자산 시트와 양식이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해서 여기 전체 등록을 누름으로 그쪽으로 자동으로 옮겨 적게 되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1년, 2년, 3년, 5년까지 효과가 가는 것. 그래서 그 자산의 어떤 금액이 여기에 있는 뭐 홍보물의 어떤 100만 원이고 가맹비고 이런 금액들이 5년 동안 각 판매 제품의 원가에 5년 동안 나누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이게 나누어져서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 사업장에 갖고 있는 자산성은 재료, 원재료가 아니고 자산이죠. 자산성은 여기에 쭉 기입을 하셔서 금액, 날짜, 취득한 날짜와 취득 금액을 기재를 하셔서 감가상각비로 반영되게끔 하면은 그 사업장의 각 상품들의 제조 원가가 아주 정밀하게 계산되는 겁니다. 이런 감가상각을 자칫하면 원가 계산에서 누락하기 쉬운데 그 누락하면 결국은 왜곡이 되는 거겠죠. 어떤 정보가 왜곡되면 그런 왜곡된 정보는 없는 것만 못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각 분류가 창업비 돼 있고 인테리어 공사, 별도 공사는 냉난방, 전기 승합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대부분이 인테리어 공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실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제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누어서 기입한 겁니다. 도시가스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덕트도 따라오고요. 기초공사 이런 부분도 별도 공사로 어떤 필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시설과 비품의 집기류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에서 꼭 주방이라고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후 비품, 기계 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100만 원 이상 또 어떤 그 내구성이 뭐 3년, 5년 이상 가는 것들을 어떤 시설로 임의로 사업장에서 각각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품목들은 자영업 그 교재에서 제가 다 발췌한 것들인데 이 사항들은 참고만 하시고 각각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떤 이 1차 발효기가 있는데 2차 발효기가 나는 있다. 그러면 여기에 2차 중간이 아니죠. 2차 발효기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넣어놓고 보니까 불필요했다. 삭제하시면 되겠죠. 예, 삭제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뭐 발효기가 여러 개가 있다. 오븐이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 할 때 여기 넣고 3개가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고 삽입을 누르고 여기에 오븐 2, 오븐 3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겠죠. 예, 이건 뭐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넣고 삭제, 행삭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될 항목이 여러 개 많지만 이것들은 그 각 사장님들의 의사결정을 도우는 내용들이고 자동 계산되어지는 내용들이고 기입하실 내용들은 분명 그리고 언제 샀느냐 취득 일자 그리고 얼마에 샀느냐 사실 요거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감가상각을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이냐 5년 동안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1년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이것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참고 삼아서만 기입한 거고 굳이 이런 뭐 홍보물은 일회성 그때 한 번에 끝났다. 창업했을 때 여긴 창업비니까 창업했을 때 한 번에 끝났다 했을 때 뭐 불필요하다 그때로 끝나겠다 하면 노로 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감가상각이 제외되는 것들은 권리금이라든가 임대보증금, 어떤 건물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부분들은 여기다 노라고 선택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 yes라고 하게 되면 물론 여기 연수를 안 쓰면 상관없겠지만 그 감가가 생각이 돼서 그 여러분들의 제조원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안 하는 것들을 왜 여기다 기재를 했느냐? 이 표의 기능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기능도 기능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의 자산들을 한 표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시라는 뜻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취득 및 매각, 취득일자 그리고 매각일자도 있습니다. 이게 매각도 되겠죠. 뭐 어떤 팔을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에서 제외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손 자동으로 기록이 되겠고요. 이것도 할 때마다 시점에 따라서 그 계속 감가가 되면서 누적 상각 금액이 얼마고 1,000만 원이었던 것이 누적 상각이 다 되게 되면 금액이 현재 장부가액은 현재 가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월 상각이 안 됩니다. 왜냐? 2018년에 1월 달에 샀는데 4년 동안 상각을 다 해서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눠두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교육비, 초도물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 언제 상각을 했고 그리고 현재 최종 상각은 언제고 이런 매월 상각되는 금액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월에 상각되는 금액은 얼마고 이게 당월 상각이겠죠. 이 부분들이 해당 월마다 상각되는 그 원가에 반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감가상각비로 16만 6,600원이 매월 여러분들의 판매 제품에 반영이 됩니다. 제조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자산 등록 시트를 엣지 코스트의 창업 자산으로 전부 옮겨 적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기록을 하셨다 후에 어떤 걸 찍으셔야 되냐면 이 사용 부분 이게 여기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동그라미가 있고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여기 X는 뭐 분화 이렇게 필요 없다 그 뜻이겠죠. 뭐 그거는 굳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쪽은 뭐 로열티 이런 건 없고 교육비가 있었다. 그리고 홍보가 있었다. 홍보물이 있었다. 이렇게 초도물품 당연히 있겠죠. 이 초도물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집기류, 비품 및 집기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뭐 사실 초도물품 안 넣고 여기다가 일일이 자세하게 기재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초도물품에 다 넣어서 그냥 창업일로 해야 되겠죠. 취득이 얼마 뭐 300, 400, 500 한 4, 500 정도 보통 되죠. 예, 이렇게 넣고 그러시면 굳이 뭐 상세하게 분류를 안 해도 초도물품으로 이렇게 얼마 동안 5년 동안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가 적당하겠죠. 초도 물품은 1년? 예. 뭐 그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배분이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놓으시 인테리어 당연히 있겠죠. 인테리어. 냉난방도 당연히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쭉 전기 승합도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시고 뭐 다 했다 치고요. 뭐 계량 작업대 당연히 있겠죠. 뭐 하나만 해놓죠.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 전체 등록을 이렇게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홍보물, 초도물품, 인테리어, 뭐 냉난방, 최승화 뭐 해가지고 전부 이 기재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금은 몇 개만 했지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전체로 기재했던 내용이 창업자산 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서 다시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항은 초기화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언뜻 눌렀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키를 잘못 눌러서 지워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행사비, 행삭제, 재계산은 이 부분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한 번씩 재계산을 눌러서 한번 다시 계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최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4년 동안 했으니까 2018년에 사와서 2020년까지 되겠죠. 최초 얼마냐? 100만 원이었는데 28만 원씩 그렇게 월 상각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는 게 이제 다 자동 계산되는 것들인데 2023년까지 2022년까지 80만 원이 누적이 됐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110만 원이 전부 누적이 되네요. 200만 원에 산 것들이 110만 원 정도가 누적됐으니까 아직도 90만 원 정도가 여기 있네요. 여기 이 부분 누적 상각 금액이 여기 바로 나오네요. 110만 원이고 남아있는 가격은 90만 원이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기재가 다 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누적 잔고가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금액들은 어디 쓰여지는 게 아니고 비용으로는 이미 다 원가에 다 들어갔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니죠. 연초에 들어갔던 거 이게 결국은 회수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회수 비용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통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쓰시면 사실 안 됩니다. 따라서 따로 감가상각비 금액은 따로 좀 계좌를 개설을 해서 이 부분들을 여기에서 표시되는 금액만큼 매월 적립을 하면은 아주 좋겠죠. 그러면 5년 후에는 다시 한번 이 금액들을, 이 항목들을 전부 인테리어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런 금액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